근데 이게 뭘까요? 오르골인가? 오르골인 것 같은데? 오르골이다. 그 무슨 노래지? 크리스마스 노래 같은데. 크리스마스 노래 같아요. 그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안 나노? 네. 근데 사람들은 꼭 그 하고 싶을 땐 잘 안 나고 생각 안 하고 싶을 땐 꼭 그 생각. 그지? 맞아. 생각 안 하고 싶은 건 자꾸 떠오르고, 그지? 네. 이거 형광펜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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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저는 5. 나 X. 오케이, 그러면 저부터 시작할게요. 당연히 중앙을 일단 차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앙. 그지? 그러면 맞고.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되고. 나는 맞고. 이쪽을 막으면 되고. 5개가 돼야 된다고? 네. 안 끝날 것 같은데? 못 끝날 것 같은데? 그지? 아니에요. 못 끝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아, 예. 얘는 명환이. 안녕하세요. 네, 아. 명환이. 그리고 쟤는 저하고 같이 사는 연탄이. 네, 연탄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유명하잖아요. 탄이 유명해요? 그럼요. 진짜요? 제가 제동 씨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아, 저한테? 네. 이야. 팬이죠. 감사합니다. 네. 뭐 좀 마실 거 아, 예. 뭐 드릴까요? 여기 아이스 메뉴에 있어요. 아메리카노나 커피? 힘드시죠? 올라오시기가. 예. 커피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요? 응. 저 요거 먹고 싶네요. 달달한 옛날 커피? 믹스 커피? 네. 시원하게 해서 드릴까요? 네네. 시원하게. 강아지는 혹시 무서워하세요? 저희도 강아지 키워요. 아, 진짜요? 예, 골든 리트리버 키워서 네. 탄이보다 훨씬 크죠, 저희 강아지. 그죠. 네. 탄이는 지금 누가 오셨나 그러고 있어요. 가서 봐도 돼요? 아이, 그럼요. 어디? 탄이 안녕. 안녕. 탄이가 진짜 엄청 착해요. 막 그러게. 이렇게 근데 놀랄 수는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만져도 막 만져달라고 하네. 앉아봐. 되는데. 손은 안 하네. 앉았어, 손. 앉았어, 손. 오, 아줌마도 손. 오, 귀여워. 간식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조금밖에 안 줬어요. 간식을. 야, 간식 달라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이렇게 간식 하나. 남아 있는 걸로. 오, 이뻐. 손. 자 엎드려. 오. 손. 됐어요. 야, 생각보다 탄이 크구나. 나 이렇게 큰 네 강아지인 줄 몰랐어. 4살인데 4살. 많이 커요. 엄청 빵좀 순하다. 드릴까요? 네, 빵도. 예. 애기들은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잘 놀아요? 자기들끼리? 저희요? 네. 저희 막내 아기가 22살이에요. 이야. 막내가 22살. 네. 큰애가 31살. 31. 넷이니까요. 아이고, 애기들 키우느라고 애쓰셨네.
애 썼는데 뭐 네. 잘 커줘서 애 쓴 기억이 잘 안 나요. 자기들끼리 다 잘 컸어요? 네, 잘 컸어요. 아, 잘했다. 제가 네. 오늘 김재동 씨 만난다니까 네. 우리 도훈이가 네. 김재동 씨 그려줬어요. 사진 우와. 찍어 보냈어요. 우와. 이야. 그냥 사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드시지 않아요? 나는 그려줄 때마다 네.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아니요. 야, 근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적어가지고. 네. 와, 이렇게.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디 나온 사진이지? 그리고 이 도훈이의 특징은 여기다 네. 뭘 쓰잖아요. 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거 보니까 썼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보면서 재밌어. 지금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MC 방송인 강연가 그리고 옆에 어머니 박동연, 첫째 누나 김재분 이건 어디서 하셨지? 둘째 누나 김재복, 셋째 누나 김재필, 넷째 누나 김재숙, 다섯째 누나 김재영. 조카 9명. 조카 야. 9명이 너무 웃겼어요. 저 조카 9명. 9명이 야, 이 조카 9명은 9명은 검색이 안 됐나 봐 이름이. 야, 누나들 이름은 다 검색이 되나 보네. 그런가 봐요. 대단하다. 근데 이 사진은 너무 약간 독립운동가처럼 나왔어요. 네, 굉장히 뭐 결의에 찬 예, 느낌. 네. 그 투옥돼 있는 네. 독립운동가. 그 약간 맞아. 이게 1910년대 정도 사진. 네. 단추만 없으면 네. 한복 입고 투옥돼 있는 독립운동가야. 야, 근데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저는. 드세요? 네네. 오, 이거 좀 다행이다. 보내주세요. 한번. 그럴게요. 도훈 씨가 그러면 둘째. 네, 네. 와, 둘째. 야, 엄청난 제주다 이거. 그렇죠. 어. 지금 여유로운 모습하고는 달라요. 좀 긴장된 느낌이 약간 드는 긴장된 것 같아요. 느낌이죠. 네. 이게 지금 아마 제 느낌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날카롭고 그런 것 뭐 같아요.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여유로워 보입니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고. 아, 그래요? 네, 편안해 보이시고. 명환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을 거예요. 애기들하고 있으면 네. 그죠? 애기가 딱 처음 태어나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 들죠. 정말. 어떤 생각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 아기 낳았을 때 되게 예쁘고 진짜 이렇게 의외의 이렇게 예쁠 수가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당일날 이제 아빠가 그 신생아실로 불려가서 아기를 이렇게 싸잖아요. 그걸 이렇게 풀어서 이제 발을 보여주면서 발이 좀 문제가 있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저는 회복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이제 저희 남편은 혼자서 그 일들을 이렇게 이제 듣고 정형외과로 가서 아기 발을 이렇게 그러니까 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발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 나와서 이걸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부스를 해서 고정시키는 그런 교정을 이제 시작했죠. 3일 이틀 만에. 그거 볼 때는 또 저는 또 아기가 많이 아파하지 그랬더니 아기가 뭐 아픈 걸 어떻게 알아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외래로 같이 가게 됐는데 애가 정말 숨이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우는 것도 너무 가슴이 너무 막 진짜 저도 막 알인데 그것과 동시에 혼자 이걸 겪었을 남편의 마음도 너무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고마움도 보다는 정말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남편한테는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너무 당신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고 나는 몰랐다고 당신이 애가 안 아프다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남편은 저렇게 아파하는데 안 아프다 그러지 않았냐 그때 그럼 어떻게 당신한테 그 말을 하냐고. 죄송한데 그 지나치게 부부금술 좋은 얘기는 저한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좋기는 한데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듣다가 하니까 약간 남편 자랑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아이가 고생했다는 얘기인지 남편 자랑인지 부부금술 자랑인지 좀 근데 각오는 하셔야 될 텐데. 각오는 해야 됩니까? 네. 워낙 좋아서 아니 뭐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금술이 좋고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은 뭐 아니, 흠잡을 데 없진 않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렇죠. 아예 그렇진 않죠. 좋습니다. 네네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라는 데서 만났어요. 성당에서. 네, 처음 딱 만났을 때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일단. 네. 제동 씨는 정말 매력 있는데. 됐어요. 다들 딴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러더라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이렇게 저하고의 이 시간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틈 없이 저를 웃게 하고 네. 그리고 딱 만나가지고는 불꽃이 지었군요. 이렇게 너무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편지를 썼어요. 예로님한테. 들어오자마자 네. 편지를 쓰고 네. 보냈어요. 바로. 그러니까 내용은 기억이 나요. 내용은 그냥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한 우주를 내가 만난 것 같다. 아휴, 접읍시다. 뭐 우주를 만났다는데 뭐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더해? 네. 한 우주를 만난 것 같다. 뭐 그런 걸 썼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거는 바로 답장이 왔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그때가 몇 년이었냐면 88년 요때였는데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휴대폰도 그렇죠, 없고 하니까 뭔가 마음을 전할 때 편지를 주로 썼던 세대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중1, 2 때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답장이 글씨가 너무 예뻐서 그 글씨를 보고 또 한 번 더 반했어요, 제가. 그래, 왜 안 그래도 그것도 편지가 저 우주에서 왔는데 글씨가 왜 안 예쁘겠어요. 우주에서 편지가 네. 바로 왔는데. 한 3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죠. 야. 첫째는 그렇게 돼서 다리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 걔는 그러니까 6개월 때 수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예. 6살 때 수술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네. 공익근무 잘 하고 아이고야. 네. 야, 이제 그렇구나. 지금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단순하고 생각이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그 둘째를 낳고 싶은 계획을 했어요. 한 3살 터울로 아기를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유 가만히 있어봐. 얘도 한결이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아프면 어떡하지?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엄마가 낳았는데 똑같이 나오면 어떡하지? 나 갑자기 그 걱정이 돼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또 태어나면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잖아. 다른 집보다. 한번 해봤으니까. 태어나는 아이한테는 제일 좋지 않을까? 딴 집에 가는 것보다 딴 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 집에 오는 게 걔한테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저 단순해가지고 싹 그 불안이 싹 없어지고 그러네 이러고 이제 즐겁게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이제 애를 딱 낳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발부터 보고 손발 보고 정말 너무 온전한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낳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한 2돌 정도 됐을 때까지도 말을 잘 안 하고 눈도 잘 안 맞추고 혼자 놀고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가면 막 애들은 막 이제 명환이 막 뛰어다니면서 놀잖아요. 우르르 이러고 이제 노는 게 애들 막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얘는 바다에 서서 가만히 바다를 쳐다보고 서 있고 앉아서 이렇게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때만 해도 그냥 네, 되게 멋있다. 저는 솔직히 저런 애가 다 있네 이러고 걔가 그러니까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둘째 동훈이가. 네네. 3돌쯤 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진단을 받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가능성이 둘인데, 그러니까 장애일 수 있고 또는 증상일 수 있다. 이제 또 낙천적인 저는 이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치료도 받고 뭐 이제 했는데 결국은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자폐였던 거죠.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쪽에서 보면 우리가 온전치 못한 세상일 수도. 그렇죠. 예. 그 세계는 좀 다르겠구나라고 제가 느낀 때가, 그러니까 도훈이는 그
음식 엄청 가리고요. 자기가 먹는 거 먹지 않는 것도 막 엄청 가리고 그리고 되게 비논리적이에요. 그 가리는 음식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빔밥에 온갖 것이 들어가면 먹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시금치 무침은 절대 안 먹고. 논리적인데. 논리적이에요? 네. 오. 왜냐하면 다른 것과 섞여야 자기가 싫어하는 특유의 향이 묻힐 거 아니에요. 그럴까? 그래서 김밥에도 시금치 무침 들어가도 먹고 시금치 무침 안 먹고 어느 날부터는 그릇 식기 종류도 가려요. 그래서 이 접시 만약에 이 접시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안 먹고 이거 포크도 이거 싫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컵도 가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막 가리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기가. 어떤 때는 이제 애가 넷인데 막 뭐 그 밥을 막 풀면 하나 둘 셋 넷 푸지 뭐 누구 거 이렇게 푸지 않게 되니까 막 풀면은 여기에 이제 밥을 담아 오면 자기는 안 먹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그릇이 아니니까. 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또 사려 깊지 못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릇에 이걸 이렇게 엎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묻었기 때문에 여기에 엎어도 안 돼. 이렇게 해요. 새 밥을 여기에 넣어라.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 동훈이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가리는 게 많고 막 안 되는 거 많고 막 이제 이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제가 어떤 때는 그러니까 막 약 올라요. 얘가 날 일부러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약 오른다는 표현. 막 약도 올라요. 그렇겠어요. 약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도 내고 막 이제 억지로 뭐 이렇게 해도 막 강요도 해보고 어느 꽤 많이 키웠을 때인데 그때도 제가 이쪽 팔을 다쳤어요. 여기가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스를 해서 한 2달 정도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이제 풀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낯선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해보면 이쪽 감각하고 이쪽 감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쪽은 안 쓰던 손이잖아요. 이쪽을 만지면 거칠거칠해요. 근데 이쪽을 만지면 엄청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이걸로 똑같은 걸 만지면 이걸 만지면 괜찮은데 똑같은데 이쪽을 만지면 딱딱하고 거칠고 이런 것도 엄청 거칠어요. 근데 내가 이 감각이 뭐지? 이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도훈이가 이렇게 세상이 거친가 보다. 도훈이가 보는 세상은 우리는 안 보이는 지뢰들이 늘어져 있는 세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들보들한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연약한 엄청 예민한 감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감각으로 세상을 살려면 얘는 얼마나 모든 것이 위험할까. 그러니까 위험하고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거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도훈이한테 폭력적으로 강요해 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손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안 먹겠다는 거는 안 주고 먹겠다는 거 주고 좋아하는 접시가 있으면 주고 이게 이 접시 아니라 그러면 몇 번을 시도해도 자기 이게 맞다고 할 때까지 보여주면서 이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줬더니 아이가 훨씬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조금씩 시도하더라고요. 멋있네. 네, 그런 안정된 바탕이 있으니까 도훈이도 거칠거칠한 것에 도전할 조금씩, 만한 이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가 생긴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까. 기쁨터라고 제가 일산에 살았었는데 그 도훈이가 6살 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애를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아주 말짱하게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내어놔야겠다라고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6살이 딱 되고 나니까 안 되는 거구나. 그 약간 절망의 나락에 막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쁨터를 알게 됐어요. 우연히. 이제 발달장애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자조 모임 기쁨터였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름에다 쓰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가식이거나 좀 자기 기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엄청 부정적이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하하하고 웃으면서 뭐 수도 놓고 뭐 도자기도 하고 뭐 집단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기쁨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항상 웃어야 되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순간에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어떤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면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면서 웃을 수 있고 웃다 울 수도 있고 같이 또 눈물 짓기도 하면서 다시 또 막 서로 우는 모습 보고 또 웃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가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그 동훈 씨가 그린 그림이었구나. 막내만 따님. 막내만 딸이에요. 야, 그 따님은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그렇죠. 네. 네. 구원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 남편은. 아 그래. 또 네. 딸은 또 얼마나 또 예뻤겠어 또 네, 완전히 그죠. 그죠. 이 시커먼 남자들만 네. 이렇게 있다가 근데 그 오빠들 틈에서 좀 치여서 힘들었겠다. 자기 나름 힘들었을 거예요. 이름이 채운 씨. 예. 채운 씨. 예. 이제 채운이는 그 저희 삶이라는 게 뭐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4명이 6명이죠, 6명. 6명이죠. 6명. 어느 날 보니까 메시지가 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미납 카드값이 미납되었다. 통장을 보니까 0원 이런 상태가 된 날이 어느 달에 나갔어야 되는데 온 거였죠. 그래서 막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영어 학원을 좀 잠시 쉬어야겠다. 왜냐하면 학원을 그 큰애랑 막내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안 다녔으니까 뺄 게 없었고 사실은. 둘째 셋째는. 네. 셋째는 지금도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요? 네. 야. 근데 이제 걔한테 이제 이러저러 하니 너가 한 2달만 영어 학원을 쉬었으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2달 쉬고 나서 제가 이제 양심상 그 약속한 게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데 사실은 돈도 없었어요. 2달이 뭐 지나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냥 물어봤어요. 사실은 영어학원 다시 다녀야지. 그랬더니 안 다니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잘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뭐 영어를 한 개 틀렸어요. 그러면 잘했네 이러면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학원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내가 다 맞았어요.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럼 이제 제가 뜨끔해가지고 그래 미안해 뭐 이러고 이제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이죠 사실은. 근데 잘하니까. 너무 억지로 가고 너무 많이 갔으면 또 한 과목 정도 흥미를 잃었을 거예요. 그랬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요. 셋째만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네요. 그러면. 셋째는 이제 셋째는 왜 해야 되냐면 네. 사실 셋째는 제가 미안함이 많아요. 그 아이는 세훈이는 그러니까 이제 도훈이랑 20개월 차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훈이가 태어날 때 도훈이의 장애를 몰랐어요. 우리는. 예, 그냥 그렇게까지 20개월에는 별로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20개월 차이라는 게 정말 뭐 그냥 이렇게 이제 가다가 뭐 비슷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세훈이는 정말 엄청 속도가 빠르게 성장해요. 인지가. 뭐 이제 몸은 똑같이 자라지만 이제 도훈이는 이렇게 가면 얘는 휙 지나가는 거예요. 말도 빠르고 네. 뭐 주변 소통도 네, 빠르고 소통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네. 안 반가웠어요. 세훈이가. 빨리 자라는 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사실. 근데 세훈이는 제가 세훈이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 모든 이 레이더는 도훈이에게 가 있어서 도훈이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훈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엄마 우유 줘 이런 완전한 문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했더라도 뭐라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막 감격하면서 우유를 주고 막 이러는데 세훈이가 내 옆에서 어떤 말을 할 때는 하고 이렇게 건성으로 듣는 게 거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훈이가 어느 날은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우유 줘 했는데 제가 이제 못 듣고 그러면 우유 달라고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화를 내? 말을 하지. 그럼 말을 했다고요. 이러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가만히 있어봐.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얘가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세훈이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그랬겠네, 네. 세훈이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세훈이가 말을 하면 딱 놓고 뭐라고 눈 맞추면서 뭐라고 다시 얘기해줘. 엄마가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이러면 세훈이의 반응은 뭐였는지 아세요? 몰라요. 더 못 알아듣고 더 조그맣게 말해요. 더 들어달라는 더 얘기죠, 들어달라는 사실. 얘기죠. 네.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을 네. 줘. 자기는 아주 의도. 고픈 거지. 네. 고픈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해봐. 엄마가 잘 알아듣게 해줘봐.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얘기해도 계속 들어주고 눈 맞춰주고 귀 기울여주고를 정말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몇 번을 그런 과정을 거치더니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저도 그 세훈이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에 어떤 이렇게 고품이 세훈이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게 제가 했죠. 지금은 참 이렇게 충족된 느낌의 아이, 그리고 자기 생긴 대로 잘 살아가는 생긴 대로. 느낌? 네. 별대로. 네. 그렇더라고요. 되게 멋진 엄마이시기도 하고 그 이전에 되게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아유, 예, 들어요. 감사합니다. 들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제 이야기를 정말 제동 씨 정말 잘 들어주세요. 네. 잘 들어주시는 그 분 앞에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동 씨 만난 게 너무 기뻐요. 네, 저도 오늘 뵈서 되게 기뻐요. 네. 즐거웠어요. 네, 수다가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